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며칠 전에도 뵀었지만 네, 고려대 컴퓨터과 쪽에서 주재걸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 학기 동안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이론 및 실습이라는 이제 과목을 이제 매주 토요일 요 시간에 저희가 한 2시간 반 동안 한 1시간 남짓 정도씩 해서 2번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이제 가지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코र्스 소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전기공학부에서 학사를 하고 이제 조자특이라는 곳에서 이제 석박사를 이제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했고요. 그 주된 연구 분야는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과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이제 그 어떤 그 분석 결과를 좀 더 시각적으로 이제 좀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능들을 좀 잘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딱 하고자 하는 어떤 딱 정해진 어떤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저희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과 이제 그 시각화의 어떤 사용자와의 그런 어떤 협력적인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예측 태스크를 수행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8시 반 이제 매주 토요일에 8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0시 반에 끝나는 걸로 이제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아마 11시에 시작을 한다라고 또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몇 시에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10시 반에. 1시 반에 마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1시 반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아마 그 두 번째 세션 시작을 하시겠네요. 제가 이제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쉬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한 10시 한 15분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한 2시간 15분의 기간 동안 한 10분 정도를 이제 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9시 정도나 9시 5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9시 15분 정도까지 쉬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강의 장소는 여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이디가 발급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학교 아이디가 이제 발급이 되시면요. 이게 이제 블랙보드라고 하는 이게 시스템 이름인가 봅니다. URL에는 블랙보드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저희가 고려대 전체적으로 이제 채용하는 이제 전자적인 어떤 수업 관리 시스템이 이제 블랙보드라고 해갖고 이제 이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여기 이제 강의 자료들이랑 숙제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려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숙제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제출하실 때에도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좀 요즘 화두라.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보면 좀 관통하는 어떤 그 기술들이 무엇인지 혹은 그런 어떤 기법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 과목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난 한 두 달 정도를 그 프로그래밍과 그런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에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사실 저도 잘은 못해서 했는데 이제 파이썬을 저희가 기반으로 아마도 이제 많은 숙제들이나 혹은 직접 이제 어떤 다루시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이제 저희가 파이썬을 좀 써보려고 하고요. 통계 쪽이나 경제 어떤 그런 학문 분야에서는 또 R이라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 무슨 음성 신호라든가 여러 그런 쪽을 다룰 때는 또 그 매트랩이라는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기계 학습이나 이런 인공지능 쪽에서는 거의 파이썬이 굉장히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언어를 위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토픽들을 저희가 좀 커버를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부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 동안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요, 뭔가 이제 좀 독창적인 어떤 저만의 강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의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쪽의 강의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강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공짜로 이제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저희 학생들이랑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온라인 강의들을 위주로 이제 했고요. 그런 강의들이 이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자타가 공인하는 뭐 그런 온라인 강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걸음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면서 그 어떤 처음에 이제 입문하는 강의로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회자되고 있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용한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앤드류 융이라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스탠포드 교수이셨고 뭐 바이두로 갔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뭐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머신러닝계 혹은 인공지능계 좀 페리스 힐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끌고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런 이제 뭐 기계학습 쪽이나 뭐 인공지능 쪽을 전공을 쭉 하시면서 그 어떤 또 다른 이제 여자 교수분이랑 이제 그 콜세라라고 하는 이제 그 무크라고 하는 이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인가요? 말 그대로 뭐 인강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뭐 수강을 할 수 있고 그걸 다 이수를 하면 뭐 이수증도 발급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웹사이트 중에 이제 가장 뭐 초창기부터 유명했던 어떤 웹사이트로서 콜세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업을 하신 뭐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직접 본인의 강의를 이렇게 올린 그러한 강의들, 저희가 그 강의를 아마 대부분 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꾸는 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하거나 이제 좀 저희가 스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쯤에부터 이제 뉴럴넷 혹은 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등장이 되는데, 이제 그 강의 같은 경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기에는 이제 썩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좋은 강의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쪽은 이제 딥러닝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알기 쉽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강의들에서 이제 기초부터 아주 잘 커버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약간 스킵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저희 학기 말쯤에 이제 그 인공신경망에서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을 이제 저희가 조금 다루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다른 쪽의 강의나 아니면 제가 이제 쓰는 강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쪽을 조금 커버를 하도록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강의의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뉴럴넷 같은 경우 스킵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순서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가시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학기처럼 운영이 돼서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코र्스가 이제 열려 있을 때가 있고 열려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1학기 뭐 이렇게 3월 1일부터 이제 개강한다 그러면 거기도 약간은 온라인에서 그런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날짜에 이제 개강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비디오가 인강이 이제 오픈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다 찾아보시면 이제 모든 강의들이 다 이제 올려져 있어서 또 언제든지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이게 제가 이제 요 같은 강의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제 신안 쪽에 이제 과정에서도 동일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되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기에 좀 이렇게 놓친 부분을 좀 나중에 이제 캐치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이제 대부분의 강의를 제가 다 녹화를 해갖고 다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강의가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지난 학기에 이제 했던 강의도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강의도 이제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 뭐 예습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도 뭐 이렇게 컨디션이나 그때그때 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강의가 사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좀
그런 강의는 또 그쪽의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요 강의들도 아마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좀 해서 뭐 언제든지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강의 자료가 이제 올려져 있는 웹사이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점 관련해서는 이거 뭐 학부는 이제 뭐 모든 분들께서 이제 학부는 당연히 나오셨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대학원은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저희는 일단 뭐 대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아무래도 좀 학부보다는 학점은 훨씬 더 좀 뭐라 할까요? 더 좀 관대하게 이제 학점이 좀 매겨질 예정이고요. 근데 그래도 뭐 거기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등 뭐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차등은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학점을 매길 때 있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매길지에 관해서 보시면 이제 뭐 숙제랑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요 텀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실제로 풀고자 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텀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최대한 좀 시간이나 어떤 좀 많이 좀 할애를 해서 비중 있게 좀 한번 좀 유의미한 뭔가를 좀 저희가 배운 걸 가지고 유의미한 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그런 쪽을 해갖고 이쪽은 대부분 이제 뭐 프로그래밍에 관련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한 25%, 뭐 적당히 다 이제 제가 그냥 적당히 비슷한 비율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이제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시험이 있기 전에는 시험을 보기 전에는 사실 공부를 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이번에는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한 번, 그다음에 기말고사 한 번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좀 뭐 공부를 잘 해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없이 좀 탄탄히 좀 하시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도 굉장히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좀 수줍은 뭐 그런 성격이라 좀 분위기를 많이 좀 타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질문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좀 힘이 나서 아마도 좀 좋은 강의를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유튜브는 어디 가서 그거는 제가 이메일로 그게 그 학교 이메일을 계정을 아마 받으시면 이제 블랙보드 상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지 형태로 이메일을 저희가 보내면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거기 아마 이제 제가 URL을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엔 뭐 혹시 그 전에라도 이제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이제 보자. 참 이게 좀 텍스트 마이닝을 좀 전공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데 참 한글, 영어 뭐 이런 게 참 생각보다 쉬운 것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한글로 치면 안 되고 이제 영어로 치면요. 뭐 제가 미국에서 뭐 구글 계정을 만들었고 이렇게 제 계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플레이리스트, 이게 제 계정이고요. 여기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말 그대로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2017에 2에 작년도 이제 2학기란 뜻이고 여기 보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베이식스 렉처스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뭐 제가 어디 뭐 다른 외부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다른 기회에 했던 강의들 중에 뭐 딥러닝 관련한 강의도 있고 또 선형대수 그리고 약간의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이나 뭐 이런 쪽 강의 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혹시 뭐 또 관심 있으시면 또 바로 한 분이 또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더 만들어서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를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플레이리스트 URL은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계정 발급이 되면 공지 형태 이메일로 제가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이 또 생각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가볍게 이제 인트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이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하면 뭔가 좀 유의미한 일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의 종류들 중에는 뭐 네, 텍스트도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엔 또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관심을 가지실 법한 그런 파이낸셜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 데이터도 뭐 실제로 어떤 그 뉴메리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뉴스 데이터나 뭐 이런 쪽을 같이 좀 결합을 해서 뭔가 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나 아니면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났는지를 바탕으로 이제 뭐 어떤 경제에 뭔가를 좀 예측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인포메틱스, 그다음에 뭐 네, 저희가 뭐 핸드폰도 사용하고 이제 구글의 뭐 크롬 브라우저든 뭐든 이제 사용하면 뭐 사용자 경험을 뭐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로그가 수집되는 것을 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실제로 네, 동의하겠다고 해서 수집이 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거 안에도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키워드들을 좀 검색을 했다면 네,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비슷한 걸 검색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저희 히스토리가 좀 활용이 되어서 저희한테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네, 경험을 뭔가 제공을 해주죠. 네. 근데 그게 뭐 저희만을 위해서 뭐 제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뭐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광고를 줌으로써 이제 매출을 올린다거나 네, 어떤 네, 또뭐 음악이나 이제 영화나 어떤 형태로의 이제 적절한 또 추천을 해줌으로써 이제 또 역시 또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도로의 이제 다양한 저희가 뭐 네, 뭐 어디에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어느 웹사이트를 이제 갖고 이제 뭐를 이제 구입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네,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해서 뭐 하여튼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좀 활용이 되어져서 이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뭔가 네,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뭐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요즘은 좀 약간은 좀 지는 해처럼 이렇게 되고 뭐 요즘 하여튼 인공지능이 좀 더 화두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다루게 되는 어떤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챌린지라고 할까요?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문제로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다뤄야 될 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뭐 메모리에 저희가 컴퓨터 그냥 뭐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견적을 컴퓨터를 맞춰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올리려고 뭐 R이든 파이썬이든 이제 로드를 했더니 그게 다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이제 로드가 안 되고 그래서 뭐 메모리 뭐 한 조금 더 사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 그거로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좀 네, 그걸로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게 더 큰 메모리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륨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티는 뭐냐면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목적하는 그 태스크를 위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보시면 뭐 글쎄요, 뭐 저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잘 되는지는 좀 뭐 약간 연구 측면에서 이 가능성만 보여준 거긴 하지만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들이 있겠죠. 가격이 좀 뭐 이렇게 변동을 한 이런 시계열의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떤 포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 데이터들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뭔가 좀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떤 그 비트코인이나 어떤 다른 가상화폐 가격을 이제 예측하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경우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텍스트랑 여기서 이제 주어진 어떤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어떤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저희가 적절히 좀 뭔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측 태스크에 잘 결합을 해서 잘 혼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데 잘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버라이어티라는 이슈가 되고요. 빌러시티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의 속도입니다. 사실 뭐 어제까지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놨으면 뭐 오늘이 또 이렇게 오늘의 해가 또 뜨면 오늘의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뭐 100만 건의 데이터로 어제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해서 뭔가 나온 결과가 오늘 뭐 예를 들면 한 10건이나 뭐 한 100건 정도의 뉴스나 아니면 뭔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됐으면 뭐 100만 한 100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이 뭔가 저희의 알고리즘을 새로이 돌릴 것이냐. 그러면 굉장히 좀 답답해지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좀 저희가 어제에 나온 결과를 살짝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그러면 좀 갱신을 할 수가 있을지 뭐 그런 측면이 이 빌러시티라는 데이터도 이제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 버라시티는 뭐 크게 중요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뭐 그런 어떤 데이터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좀 데이터가 많은 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많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종류 자체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뭐 찾아와서 이 사람이 뭔가 당뇨병일지 아닐지를 저희가 뭔가 그 사람의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뭐 몸무게, 뭐 혈액형, 뭐 사는 지역, 나이, 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사람이 당뇨병이 얼마나 이제 걸릴지를 판단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주어진 여러 정보들 중에는 이 당뇨병과 하등이 좀 관련이 없을 만한 데이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형이 사실 뭐 어떤 당뇨병에 영향을 미쳐서 뭐 A형이 뭐 더 당뇨병이 더 잘 걸린다거나 더 안 걸린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어떤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목적하는 태스크에 실제로 사용을 하고 어떤 데이터는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또 잘 또 필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알고리즘 내부적으로도 그 어떤 그런 데이터가 끼어 들어갔을 때 그거에 좀 현혹이 되지 않고 이제 뭔가 예측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의 뭔가 버러시티, 이거 약간 뭐 노이즈, 뭐 좀 약간 완전 무결성, 뭐 약간 이런 측면의 이제 요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어디서 뭐가 자꾸 튀었는지. 네. 자.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가 있고 이제 뭐 날리지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 한글로는 이제 지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참고 삼아 들어보니까 단어를 이제 알아두신다는 측면에서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어떤 저희가 유의미한 어떤 그런 측면을 아직은 찾지 않은 죄송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아직 뭔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유의미할 법한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그냥 raw 데이터라고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날리지는 거기서 뭔가 조금은 이제 유의미할 법한 것을 찾아낸 어떤 형태, 그다음에 인사이트는 거기서 좀 더 뭔가 좀 더 높은 레벨의 좀 여러 가지로 좀 일반화가 가능한 여기저기 좀 다른 분야나 어떤 다른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 뭐 기하학습,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첫 단계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 단계, 그러니까 해야 되는 태스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는요, 그 데이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어떤 숫자들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아닌 뭐 글이라고 하면 뭐 나는 집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 그 자체를 주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로의 이제 숫자로 이제 변환이 되어서 그런 이제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숫자로 이제 변환된 형태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혹은 이제 벡터
이제 저희가 해석을 대부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경우 이제 그래프나 네트워크의 형태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첫 걸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미지 데이터나 아니면 뭐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그냥 바로 숫자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숫자로 이제 바꾸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도 알고 보면 이제 하나하나의 그 픽셀들이라고 표현하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640 by 480 이런 형태의 그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라고 한다면요. 그 각각의 해당 픽셀들이 가지는 뭐 RGB 값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값들은 당연히 뭐 숫자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이 이미지의 벡터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냥 흑백 이미지라고 하면 그래서 RGB 값이 그냥 RGB의 그냥 평균 값으로 그래서 픽셀 값이 밝으면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255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픽셀 값이 어두우면 그 값은 이제 0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어떤 정수 값을 가지는 그런 픽셀 값으로 보시면 여기에 640 x 480이 아니라 이제 3 x 3이라고 하는 그냥 이게 사실 뭐 어떤 복잡한 어떤 유의미한 이미지를 나타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게 3 x 3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가지는 이제 이미지다라고 하시면요. 이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길쭉한 어떤 벡터 혹은 숫자들의 이제 1차원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런 1차원 배열로 이 데이터 하나, 저희한테 주어진 이 데이터 아이템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이미지. 저희한테는 뭐 이 데이터가 다수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이미지 데이터가 또 다른 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이 같은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 픽셀 값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거를 역시 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의 어떤 그 벡터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난달에 그 수학 쪽, 그러니까 수학 기초 관련해서 이제 배우셨던 그 뭐 벡터 아니면 뭐 그런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뭐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그다음에 뭐 아마 뭐 내적, 혹은 회전 변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는 어떤 여기서 보시면 총 9개의 이제 디멘전을 가지는 어떤 공간이 있고요. 뭐 물론 저희는 이제 9차원의 공간을 저희가 상상을 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요. 어쨌건 이 벡터 하나하나들이 이제 9차원 공간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저런 이미지 하나하나는요, 그 9차원 공간상의 어떤 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혹은 뭐 그 점은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뭐 2차원의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는 9차원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2차원의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2,3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여기에 이제 0에서 출발해서 이제 2,3을 끝점으로 가지는 벡터로서 저희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어떤 전체 공간상에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약간은 뭔가 이렇게 저희가 이 광활한 공간에 약간은 혹은 그 광활한 공간에 어떤 저희가 뭐 그냥 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빵이 어딘가에 이제 건포도를 이렇게 하나씩 박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포도의 어떤 그 위치들에 해당하는 좌표값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공간상에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9차원의 공간상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첫 번째 이 여자 이미지는 어딘가 점으로, 또 두 번째 어떤 요 남자 이미지는 또 어딘가 점으로 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정해진 공간상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뭐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에서 여러 알고리즘들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3x3이라는 뭐 이렇게 숫자들이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형태였는데 저희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40 x 480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곱해 보면 이제 픽셀 수가 이만큼이 됩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건 흑백 이미지였을 때고 RGB 값을 우리가 다 따지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또 3이라는 요소가 더 붙죠. 그러니까 이제 디멘전은 이게 뭐 한 90만 정도의
이제 디멘전을 가지는 굉장히 큰 어떤 디멘전의 공간상에 이 데이터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큐먼트 같은 경우, 텍스트의 경우는 이제 이런 하이 디멘셔널 벡터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슬라이드는 이제 오타가 수정되기 전이네요. 이게 참 뭔가 이 다른 버전을 만들면서 오타를 수정을 하면은 그 이전 버전은 또 안 고쳐져 있는 게 계속 또 뭔가 이게 박멸이 돼야 되는데 박멸이 안 되는데 좀 오타가 어디 있는지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먼트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벡터로 저희가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제 백오버워즈 벡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 다큐먼트를 다 벡터로 바꿉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쉬운 개념이어서 그걸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이 주어진 어떤 다큐먼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아니면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뉴스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뉴스의 어떤 단어들의 쭉 이렇게 시퀀스입니다. 뭐 어제 뭐 금리가 어떻게 돼서 뭐 어쩌고.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가 또 이렇게 두 번째 다큐먼트로 주어져 있으면요.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다큐먼트가 이제 어떻게 벡터로 표현이 되냐 하면요. 저희가 이 다큐먼트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언어를 마치 저희가 새로 이렇게 배우듯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 각각 단어들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뭔가 배우는 과정을 좀 수반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유니크한 단어들, 새로이 나타나는 단어들을 저희가 족족 다 뽑아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의 이제 디멘전의 하나하나의 디멘전으로 저희가 이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이라고 하는 게 처음 당연히 발견됐으니까 존은 1번 디멘전, 라이크스는 2번 디멘전, 무비는 3번 디멘전, 메리도 또 여전히 새로운 단어니까 4번 디멘전이 여기에 와 있네요. 뭐 그렇고 요거는 사실 못하는 아니고 요래도 못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요 라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여기 봤죠. 그러니까 새로이 저희가 요 줄에 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는 어떤 요거를 보캐블러리 혹은 사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전에 유니크하게 발견된 단어들을 다 추가를 해서 각각의 단어들에 저희가 하나하나의 디멘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존은 1번 디멘전, 라이크스는 2번 디멘전, 무비는 3번 디멘전 이런 식으로 디멘전들을 그 각각의 어떤 유니크한 워드들에 이렇게 할당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다시 그러니까 이 다큐먼트가 총 100개가 있었다. 그럼 100개의 다큐먼트를 쫙 저희가 읽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유니크한 단어들을 다 뽑아서 일단은 저 이제 사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다큐먼트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 첫 번째 다큐먼트에서 각각의 저희가 이제 구축한 요 사전에 하나하나의 단어별로 나타난 횟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존이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크스는 이제 2번 나타났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타가 저희가 발견이 됩니다. 라이크스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즈는 한 번. 그 다음에 also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lso는 0이고 풋볼도 없죠. 그 다음에 메리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to 또 한 번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오버워즈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이제 백오버워즈 벡터라고 부르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이제 워드마다 이렇게 뭔가 담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들이 있고요. 이 다큐먼트에서 발견되는 각각의 단어들을 저희가 뭔가 공이라고 생각을 하되 그 공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 유니크한 단어에 해당하는 어떤 컬러를 갖고 있어서 그 해당하는 컬러의 그 바구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구니에 공이 몇 개가 쌓여져 있느냐 그 개수들을 쭉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큐먼트가 나타내는 어떤 저희는 하이 디멘셔널 벡터를 저희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큐먼트도 또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벡터를 저희는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뭐 100개의 다큐먼트가 있다. 그러면 또 쭉쭉쭉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00번째까지 이 세로를 길쭉한 벡터를 저희는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멘전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다큐먼트가 뭐 한 100개 정도가 있다. 뉴스를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모아서 거기서 유니크하게 발견된 키워드들을 다 모으면 아마도 뭐 단어들이 뭐 못해도 한 뭐 몇백에서 몇천 개 정도는 아마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차원이 이제 뭐 몇천이나 몇만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벡터를 이제 다큐먼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또 가장 일반적인 이제 텍스트 다큐먼트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이제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여기서도 뭐 디멘전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매트릭스 이렇게 계속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텀, 그 다음에 다큐먼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뭐 그 수학 이제 그때도 이제 배우셨겠지만 요 매트릭스 혹은 요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까 요 뭔가 요 한 줄짜리는 이게 원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뭐 C나 자바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좀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원 디멘셔널 어레이가 있었다면 저희는 뭐 이렇게 양쪽으로의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는 이제 숫자들의 집합을 어떤 투 디멘셔널 계열이라고 하고 요 투 디멘셔널 이제 그 어떤 그 어레이를 저희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매트릭스에서 한 축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나타내기 때문에 키워드와 이제 동일한 어떤 단어인 term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축으로는 이게 각각의 다큐먼트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다큐먼트, 두 번째 다큐먼트. 그래서 이걸 term 다큐먼트, 그다음에 이제 행렬, 그러니까 투 디멘셔널 어레이 있다 해갖고 term 다큐먼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하이 디멘셔널 벡터에서 어떤 예제는 저희가 뭐 아까 뭐 어떤 그 당뇨병의 예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비슷하게 보시면 어떤 데이터셋을 저희가 받아서 그게 뭐 엑셀로 이렇게 뭐 이 데이터셋이 이제 열 수 있는 엑셀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의 데이터셋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뭐 저희한테는 뭐 이게 철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이, 뭐 세 번째도 뭐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의 사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혈액형이어서 철수는 뭐 A형.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몸무게, 그다음에 키, 그다음에 나이, 뭐 성별 이런 식으로의 다양한 정보들이 각각의 이제 세로줄로 이제 할당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형태의 엑셀 테이블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이 숫자의 어떤 덩어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투 디멘셔널 어레이 혹은 요 매트릭스로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저희가 봤는데 뭐 이미지,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이미 테이블로 된 이런 형태의 데이터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를 볼 때, 요 데이터를 이제 뭔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서 요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데이터 아이템. 그다음에 요게 그 데이터 아이템의 어떤 특정한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 특정 속성.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라는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는 여러 속성들, 그리고 뭐 0이라는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는 이러한 특정한 속성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뉴스들 하나하나를 저희한테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 뉴스들에서 글쎄요 뭐 저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뭔가 급등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다큐먼트를 저희가 찾겠다라고 하면 그 이제 뉴스가 저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아이템 혹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뉴스 하나하나들이 저희한테는 데이터 아이템이 되고요. 이 하나하나들은 그 다큐먼트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템을 이렇게 좀 속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 하나하나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속성 측면에서는 이 다큐먼트는 뭐 한 번, 요거는 뭐 존 얘도 한 번이네요. 예, 라이스는 얘는 두 번, 얘는 한 번. 그다음에 무비즈는 얘는 한 번, 얘는 0번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마치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것처럼의 어떤 저희의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는 어떤 속성의 하나하나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여기서도 보시면 데이터 아이템은 이 한 장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 그런 DX에 기반한 어떤 그 태스크가 이 이미지가 예를 들면 남자 이미지인지 여자 이미지인지 이미지 하나를 줬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예를 들면 철수의 이미지인지 영희의 이미지인지 데이빗의 이미지인지 제인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이 이미지를 줬을 때 어떤 나이를 예측할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풋으로 주는 하나의 단위가 이제 데이터 아이템이 되고 그 데이터 아이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은 여기서는 이제 요 첫 번째 이제 디멘전에 해당하는 값은 뭐냐?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픽셀의 어떤 밝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가장 왼쪽 그리고 중간, 가장 위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픽셀의 밝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각각의 디멘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디멘전에 맞는 값들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하나하나 이게 이 세로줄 그러니까 이 가로줄 한 줄 한 줄이 저희한테는 하나하나의 피처 그러니까 디멘전 혹은 속성들이었고 이 세로줄이 데이터 아이템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속성들이어서 이게 피처들 혹은 디멘전 혹은 속성 이게 데이터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이 엑셀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이게 좀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뭔가 네, 이쪽이 이제 데이터 아이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속성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느냐 저렇게 표현하느냐 요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아이템과 그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디멘전 혹은 속성으로의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어떤 그 2차원 배열 혹은 행렬 요게 어떤 저희가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릴 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다라는 것을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희가 요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이제 생각할 때 이 속성들의 타입들도 역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텀 다큐먼트 혹은 백오버즈 벡터나 아니면 픽셀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는 각각의 속성들이 가지는 의미들은 뭐 조금씩 뭐 이렇게 위치별로 아니면 단어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충 뭐 비슷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특정 단어의 개수나 여기서는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픽셀의 그 밝기를 나타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각각의 값들은 다 뉴메리컬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값이 됩니다. 그리고 다 0보다 큰 뭔가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를 들면 성별인 경우는 뭐 남자 혹은 여자 그다음에 이제 사는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고 혈액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 이제 저희의 어떤 속성들이 가지는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뭔가 다 제각각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각각인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측면에서 제각각이냐 그 가질 수 있는 각각의 값들의 어떤 그런 어떤 종류가 숫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혈액형이다 그러면 A, B, 그다음에 O. 얘네들은 뭐 어떻게 숫자로 좀 나타내기 좀 애매하잖아요. 뭐 A를 1로 나타내고 B를 2로 이렇게 억지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A를 1로 B를 2로 나타낸다는 말은 B형이 뭔가 A형보다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한테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작을 그렇게 이제 뭔가 정보를 표현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 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들 간에 이제 크기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카테고리칼한 베리어블이 이제 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성별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혈액형 이런 것들이 이런 카테고리칼한 베리어블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 뭐 이게 뭐 기계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 뭐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알고리즘을 돌릴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내 주느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게 이제 혈액형이었습니다. 요게 혈액형. 그러면 얘는 뭐 A, AB, 그다음에 O, 그다음에 뭐 B형, 뭐 이런 게 다양한 혈액형이죠. 근데 저희는 이 테이블을 알고리즘에 줄 때에는 여기서 숫자로 나타내어져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숫자로 나타내어서 줘야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여기 뭐 저런 스트링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는 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그럼 숫자로 저희가 이렇게 바꿔서 그걸 이제 인코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숫자로 바꿔서 표현을 할 것이냐? 네, 그거에서 보시면 이 키라는 어떤 값에서 A가 됐을 때는 A는 1로, B는 2로, 뭐 O는 3으로, AB는 뭐 4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디멘전에서 1, 2, 3, 4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나타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크기를 저희가 좀 뭔가 의도치 않게 좀 어떤 잘못된 그 대소 관계를 저희가 알고리즘한테 주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요 키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칼한 어떤 디멘전이 하나가 있고 그 카테고리의 종류가 총 그러니까 4개가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어떤 값을 비록 하나의 디멘전이었지만 하나의 속성이었지만 혈액형이라는 하나의 속성이었지만 이거를 4개의 서로 다른 어떤 속성으로 이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A, B, 뭐 O, B 뭐 이런 걸요. 실제로 엑셀 테이블을 요 한 어떤 컬럼을 요
한 줄 있잖아요. 이 한 줄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총 4줄로 나타냅니다. 4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래서 이거는 혈액형인데 A, 혈액형인데 B, 혈액형 AB, O 이렇게 나타내세요. 이 사람이 혈액형이 A다라고 하면 아까 마치 뭔가 좀 그런 백오버즈 인코딩처럼 이제 그 사람이 A면 A에다가 1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B나 AB나 O에는 다 0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AB형이다. 그러면 0, 0, 1, 0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디멘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디멘전, 그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이 가지는 그 값들의 종류별로 디멘전을 여러 개를 쫙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제 좀 늘린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해당 디멘전만 이제 1로 세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네,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이름이 뭐 이렇게 유래가 맞는 어떤 이름이 붙은 그 유래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뭐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인코딩이다 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좀 단순한 인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미 인코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더미 인코딩. 혹은 뭐 이거를 요즘 또 딥러닝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원핫 인코딩. 이거는 참고로 뭐 좀 용어로 알아두시면 뭐 원핫 벡터, 원핫 인코딩 뭐 이런 말들이 뭐 딥러닝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 혹은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원핫이라고 하냐면요. 이제 요 각각의 값들이 이제 그 1일 때 이제 뜨겁고 이제 0일 때 이제 차가운 어떤 형태로 저희가 해석을 한다면 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혹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아이템마다 이 4가지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이제 뜨거워지는 어떤 그 디멘전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혈액형이 뭐 A면서 뭐 O형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가능한 값만이 이제 1이 된다 해갖고 원핫 인코딩 혹은 원핫 벡터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말씀을 드리는 김에 이걸 한번 뭐 벡터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뭐 키랑 이제 몸무게, 키 몸무게, 이게 지금 혈액형이죠. 네, 저 글씨를 좀 못 써서 죄송한데요. 혈액형. 그 다음에 이제 키, 몸무게. 그러면 뭔가 이제 요 3개만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뭐 철수는 지금 뭐 몸무게, 키, 혈액형별로 이렇게 어떤 벡터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좀 잘못된 인코딩으로서 이제 A, B, A, B, O를 1, 2, 3, 4로 그러니까 디멘전을 얘를 하나를 써서 인코딩을 했다라고 하시면요. 하나의 디멘전을 써서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렇게 되면 이런 뭔가 3차원의 이런 어떤 공간상에서 이게 뭐 X축, Y축, Z축.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Z축을 이걸 뭐 혈액형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키가 뭐 한 이게 몸무게 축이어서 몸무게가 뭐 70kg, 그다음에 키는 뭐 180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여기 점이 있고 또 이제 이 혈액형에 따라서 원래는 요 벡터가 이제 혈액형이 이제 1일 때는 이렇게 이제 Z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다음에 뭐 B형일 때는 2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라인을 따라서 혈액형이 1, 2, 3, 4 이렇게 돼서 이게 A, B, AB, O 이렇게 되면 뭔가 벡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뭔가 Z축으로 볼 때 이제 그 O형은 좀 더 높게, 뭔가 A형은 좀 더 낮게 뭐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혈액형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4개의 디멘전을 쫙 펼친다라는 말은 이제 이 Z축 한 축이 혹은 한 디멘전이 이제 4개의 축으로 혹은 4개의 디멘전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3차원밖에 못 나타내는데 뭐 차원이 하나라도 더 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혈액형 디멘전만 한 3개의 디멘전만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한 축에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나타나져 있었던 거를 이게 혈액형 축이었다면 이게 혈액형 A축, 그다음에 이게 혈액형 B축, 이게 혈액형 AB축 이렇게 돼서 이 공간상에서 보시면 이제 A형인 거는 요 벡터, 그러니까 이게 1, 0,0, 그다음에 이거를 X축이라고 한다면 이게 Y축, Z축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B형은 0,1,0, 그다음에 Z축은 그런 0,0,1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기하학적인 또 의미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게 왜 이렇게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뭐 네, 이런 게 나중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저희가 뭔가 네, 그런 좀 네, 구체적인 뭐 기본적이지만 좀 저희가 배우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계학습 기법인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혹은 뭐 서포트 벡터 모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을 배우시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뭔가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그 변수의 종류가 아까 그런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그래서 걔네들은 저희가 뭐 별로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숫자 뭐 그냥 이미 숫자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그냥 걔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엔 카테고리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핫 인코딩 혹은 더미 인코딩을 써갖고 이제 여러 디멘션을 펼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변수의 종류가 이제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좀 하나의 변수의 종류가 요 오디널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의 형용사냐 하면요, 오더의 형용사입니다. 오더라는 게 이제 순서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라는 것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순서 정보가 있는 형태의 이제 그 변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한우의 등급을 따진다. 그러면은 뭔가 C 등급, B 등급, A 등급. 그러면 이게 한우 이 소에 뭐 고기가 하나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의 등급을 저희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라는 어떤 속성, 이 특정한 속성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가능한 값이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컨티뉴어스한 값은 아닙니다. 뭐 등급이 뭐 88.1, 뭐 B는 뭐 한 91.3, 뭐 이런 식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어떤 실수 값을 가지진 않되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지되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는 좀 있는 거죠. 네, 순서의 관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등급이 A가 제일 좋으니까 얘를 3, 2, 1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코딩을 하면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3이 1보다 더 큰 값이니까 저희는 요 대소관계가 애초에 있는 형태의 어떤 이런 의미가 이미 있을 때는 그거를 한 디멘전으로 나타내되 그걸 이런 식으로 정수로 이렇게 할당을 해줘도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는 또 좀 잘 안 하고 아까 그 원핫 인코딩을 굳이 그쪽으로 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미 순서가 이제 없는 것처럼 저희가 간주를 해서 이제 나타내는 게 아마 제 생각에 조금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숫자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한테 또 어떤 이제 저희가 뭔가 좀 의도치 않게 어떤 조금 의도치 않는 어떤 좀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거가 이제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C등급이 1이라고 한다면 B등급은 2다라고 한다면 B등급은 C등급에 비해서 2배만큼 더 좋다. 그 다음에 B등급은 A등급은 B등급에 의해서 역시 뭔가 예를 들면 1.5배만큼 좋다. 아니면 차이가 1만큼의 차이로 좋다라는 어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주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거를 뭐 1, 10, 100 이렇게 해도 사실 이 어떤 순서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게 알고리즘이 볼 때는 뭐 저게 더 맞을 수도 있죠. 저 값을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느냐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신경 안 쓰려고 그냥 원핫 인코딩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 오디나라는 경우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아니긴 해서 뭐 그냥 컨티뉴어스 혹은 요 카테고리컬 요 두 개의 변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한 10분 쉬고 4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거의 제가 한 2, 3일 내로
금방에 마비가 되는 건물도 많아서 주말에는 이게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난방이 그래도 좀 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려요. 따뜻한 바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나오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이템과 그 데이터 아이템을 설명하는 피처들로 구성되는 어떤 2디멘셔널 어떤 배열 혹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나 그래프는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뭔가 행렬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철수, 영희, 그다음에 뭐 데이빗, 그다음에 뭐 제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철수, 영희, 영희, 데이빗, 제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얘네들도 쭉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2디멘셔널 배열을 만들고 이 철수랑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철수가 이제 뭐 0이랑 실제로 뭐 이렇게 서로 라이크를 한 수 아니면은 뭐 서로 친구 관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혹은 누가 누구를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라이크 수다. 그러면 철수가 이제 0이가 쓴 글을 라이크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총 5번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데이빗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라이크는 전혀 안 했고. 자기 자신을 라이크하는 경우는 뭐 없으니까 뭐 그냥 여기는 공란으로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이는 뭐 한 2번 정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영희가 또 철수를 라이크한 수는 뭐 한 철수는 영희를 한 5번 했는데 영희는 철수를 뭐 한 3번밖에 안 했다. 그다음에 여기는 자기 자신을 라이크하는 건 좀 많이 안 되고 또 데이빗은 또 영희가 뭐 한 번 정도 라이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들을 역시 이런 매트릭스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특정한 그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들을 돌리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인풋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 그래서 이걸 왜 이제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제 철수, 그다음에 이제 뭐 영희. 그러면 철수를 이렇게 뭔가 0이랑 이제 굉장히 좀 서로 라이크한 게 많다. 그러면 이렇게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경우다. 그러면 선이 아예 이제 없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저희한테 주어지는 여전히 여기서도 데이터 아이템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철수, 영희, 뭐 이런 뭐 데이빗, 그 다음에 제인, 뭐 이런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 아이템들이 이런 노드라고 표현하는 그 각각의 이제 점들이 되고, 걔네들의 이제 관계를 이제 어떤 이런 엣지를 서로 이어짐으로써, 그리고 그 관계가 이런 실제로 이런 실수값, 얼마나 이제 강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실수값이라고 한다면 뭐 좀 두껍게, 아예 선 없는 부분 또 별로 없지만 조금 있는 경우는 이제 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 어떤 그 행렬로 나타낸 표현법이 이 어떤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아이템은 있으나 그 데이터 아이템을 나타내는 어떤 속성은 따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철수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나이대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는 주어져 있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아이템들 간에 이제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지어져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도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잘 또 보시면 이 아까 보셨던 그 피처, 그러니까 디멘전과 데이터 아이템,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 아이템과 데이터 아이템들 간의 관계. 이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 아까 보셨던 그런 피처들, 그러니까 디멘전들로 나타내지는 데이터 아이템들의 표현, 그 두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크게 또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뭐 여기 다큐먼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요. 네. 이거를 요 오타를 조 1번, 라이스 2번, 무비 1번, 얼소 0번, 풋볼 0번, 네, 메리 1번, 후 1번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다큐먼트 1과 다큐먼트 2 간의 어떤 그래프 혹은 네트워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게 1번 다큐먼트, 2번 다큐먼트 이렇게 있으면요. 이들 간에 이제 겹치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나타났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 서로 간의 어떤 좀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한 번이었으니까 한 번, 그 다음엔 또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엣지의 그 어떤 강도는 이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3번 다큐먼트는 뭐 지금 없지만 3번 다큐먼트가 뭐 또 하나 주어졌다. 그러면 이 3번 다큐먼트가 2번이랑 또 몇 번 그 오버래핑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1번이랑은 뭐 아예 없는지, 네. 혹은 뭐 몇 번이 있다면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도 이 데이터를요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점점점,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점점점 이렇게 갖고 역시 이런 식으로의 투디멘셔널 어레이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양쪽이 꼭 한쪽만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잘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쪽의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또 반대해서 또 이쪽으로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처리를 하면 이제 알고리즘들마다 이런 그래프 형태의 입력으로 이제 뭔가 뭐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이 피처 벡터 제가 이제 피처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네,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속성이라고 불리는 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의 혈액형, 뭐 나이,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데이터 아이템 말고 또 다른 어떤 축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뭐 속성이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혹은 인공지능에서는 주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피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혈액형 피처, 뭐 몸무게 피처,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피처들이 되고 또 이게 아까 그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하나의 그 전체 공간에서 하나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혹은 하나하나의 그 차원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디멘전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트리뷰트, 피처, 디멘전 이게 다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벡터,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템을 이제 피처 벡터라는 어떤 벡터로 표현한다는 게 이제 하나하나의 특정한 속성들로 이루어지는 쭉 벡터들로 표현한다라는 게 되고 그런 어떤 피처 벡터의 표현법과 이런 그래프 형태의 표현법이 있고 이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은 둘 중에 한 형태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도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 이 피처 벡터 형태다라고 해서 그래프 형태로의 입력을 받는 알고리즘을 이제 돌릴 수 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 입력을 이렇게 바꾸면 또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는 알고리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서도 좀 뭐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가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데이터를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계학습이나 뭐 인공지능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방향들을 혹은 유용하게 좀 해볼 법한 그 활용 방안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할 때에요. 그 저희한테 주어진 입력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거를 또 그래프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저희한테 맞는 저희가 목적하는 그 태스크에 이제 가장 알맞게 뭔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것들은 좀 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데이터로 다시 와서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뭐 누구를 얼마만큼 이제 라이크를 눌러줬느냐, 아니면 뭐 이제 팔로우를 얼마만큼 뭐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관계로도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는 이제 0 혹은 1만 가지는 값으로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이제 친구 관계다.
프렌드십이다 그러면 거기에 1을 쓰고 아니면 0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구성을 하면 저 매트릭스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그러니까 0 혹은 1만의 값을 가지는 게 됩니다. 그다음엔 또 이런 관계들이 꼭 이제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템이 저희한테 이제 한쪽이 사람이고 다른 쪽이 이제 사람,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두 개, 그러니까 동일한 세트의 어떤 데이터 아이템들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이 관계를 서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두 개의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혹은 개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은 이제 사용자고 한쪽은 이제 영화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는 뭐 철수, 영희, 뭐 제인, 뭐 데이빗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역시 철수, 영희, 데이빗, 제인, 데이빗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영화 1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이하드, 그다음에 이거는 뭐 터미네이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관련한 무비 허, 또 다른 뭐 영화들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지면 이 철수라는 사람이 다이하드도 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도 봤다. 근데 허는 안 봤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제이는 뭐 다이하드는 안 보고 터미네이터도 안 봤는데 이제 허는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이제 누가 어떤 영화를 이제 봤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유저 바이 프로덕트 매트릭스는 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이 특정한 이제 상품을 샀다 안 샀다라는 형태로도 이제 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그래프 오브 네트워크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이런 2디멘셔널 어떤 어레이 혹은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 또 보시면요, 이걸 제가 좀 약간 거꾸로 이렇게 이 x축과 y축을 좀 반대로 그렸으면 조금 더 좋긴 했을 텐데, 이게 또 이렇게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수라는 사람이 이 다이하드라는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저희는 이 데이터 아이템으로 보는 철수 영이들을 네, 데이터 아이템으로 보고 얘네들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피처로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하드에 해당하는 피처 값은 1번, 터미네이터에 해당하는 피처 값은 1번, 혹은 뭐 터미네이터를 한 3번 정도 봤다. 그럼 여기가 뭐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까의 그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처럼 철수라는 어떤 하나의 다큐먼트라고 볼 수 있는 저 사람이 각각의 그 키워드들을, 각각의 영화들을 몇 번 봤는지를 가지고 저 어떤 그 피처의 그 각각의 값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게 뭐 아까의 그 피처 벡터의 표현법과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동일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저희의 데이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 저희가 이제 뭔가 활용할 법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고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이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데이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딱 그 어떤 시각에만 적용이 되는 알고리즘들만 저희가 좀 만으로 이제 좀 한정이 지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시각을 가지면 여러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좋은 성능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네, 그 다음엔 이 머신러닝, 그 다음에 뭐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 사실 뭐 용어들이 제가 뭐 이게 사실 뭐 빅데이터 뭐 분석 뭐 이론 및 실습인가요? 뭐 이런 과목이잖아요. 뭐 사실 빅데이터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또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또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용어가 굉장히 좀 난립하고 있는데 혼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좀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게 어떤 차이가 딱 있다라고 이렇게 좀 뭔가 명확하게 좀 그러니까 구별을 지기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은 좀 대충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큰 구별이 없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 데이터를 뭔가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기계 학습에 의한 어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형태의 좀 빈 그릇으로서의 어떤 저희가 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 빈 그릇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빈 그릇을 잘 그 어떤 최적의 모양으로 이렇게 잘 빚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 주면 이 어떤 알고리즘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어릴 때부터 꼬마애가 있는데 얘를 저희가 말 그대로 잘 교육을 시켜서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되도록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또 다른 빈 그릇에 해당하는 어떤 어린 아이는 또 가정 형편도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얘는 좀 좀 어긋나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삐뚤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어떤 빈 그릇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동일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듯이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동일한 빈 그릇을 다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 빈 그릇에 주는 이 빈 그릇을 이제 빚는 데 사용하는 이제 알고리즘만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것들을 어떤 뭔가 최적의 어떤 저희가 원하는 대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그 빈 그릇을 잘 빚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 최적의 그릇을 만들겠다.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어떤 그 애기가 성장해갖고 뭔가 좀 되겠다. 그러면 하여튼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최적의 뭔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말 그대로 머신이라는 게 빈 그릇입니다. 이제 애기고요. 그다음에 얘를 머신이 이제 배웁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배우냐? 저희가 주는 데이터에 의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요소가 있고요. 애초에 저희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도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그럴듯하게 불릴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빈 그릇을 이렇게 잘 최적으로 빚는 이런 형태가 아닌 형태의 인공지능도 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종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요. 어떤 저희가 이제 농구 경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촬영, 농구 중계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중계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이런 영화도 그렇고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옛날 예제만 좀 들어서 죄송하지만 마이클 조단이라고 또 옛날에 유명한 또 농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막 경기에서 막 현란하게 이렇게 경기를 플레이를 하는데. 마이클 조단의 위치를 저희가 이 카메라의 이 비디오 입력상에서 이제 마이클 조단의 위치를 저희가 잘 이렇게 쫓아다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마이클 조단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잘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좀 하겠다. 그럼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고민을 해갖고 이렇게 잘 아이디어를 짜내갖고 그 알고리즘을 한번 직접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조단의 등번호가 아마 23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3이라는 숫자, 그래서 23이라는 숫자가 이제 보이면 딱 그거를 저희가 중심으로 막 쫓아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등번호가 이렇게 바뀌거나 하면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좀 없었으니까 이렇게 까만 얼굴 부분에 이렇게 까만 부분을 저희가 잘 쫓아가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마이클 조단이 법한 애의 어떤 그걸 아이디어가 저희가 잘 짜내갖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잔뜩 짜는 겁니다. C든 자바든 파이썬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클 조단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모듈을 만들게 되면 그 경우는 저희가 어떤 뭔가 빈 그릇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클 조단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어서 이제 그 어떤 머신이 알아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마이클 조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뭔가 깨우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다 어떤 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규칙 기반의 혹은 저희가 세운 어떤 알고리즘을 딱 따름으로써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에 의지하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다 알고리즘을 짜놓은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 어떤 기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기법들보다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알고리즘이 학습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기법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크게 AI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여기 안에 이만큼이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혹은 빅데이터 이런 말은 좀 약간 대충 얘네들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마이닝 혹은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 안에서 이제 그 뉴럴넷 혹은 인공신경망을 써서 그리고 그 인공신경망에 이제 뭐 레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를 여러 층을 이제 좀 쌓아서 이제 만든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어프로치를 사용을 한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어프로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딥러닝. 네, 그래서 대충 뭐 어떤 관계를 따지면 뭐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엔 저희는 이 전체의 큰 그림상에서 어디를 지금 이번 학기 동안 배우느냐, 바로 이 바운더리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좋겠지만 이제 사실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요건 하여튼 특정한 그 이제 뉴럴넷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사전에 배워야 될 여러 기초적인 개념들이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들을 배우도록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안쪽으로 이제 학기 말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이나마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 머신러닝 쪽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종류들이 크게 보시면 요 슈퍼바이즈 러닝, 그다음에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한글로는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는 또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요. 네. 일단 요거를 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요 예제를 좀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은 그래프 형태의 입력은 뭐 이런 형태의 입력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고, 일단은 저희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요 피처 벡터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이게 뭐 다시 한번 써보면 혈액형, 몸무게, 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주된 어떤 목적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인풋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그 어떤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해답을 이 기계학습 모델이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당뇨병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를 여기서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요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당뇨병일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예상 수명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지금 현재 뭐 키, 뭐 몸무게, 혈액형,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흡연 유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이제 예상 수명은 뭐 예를 들면 한 85세다. 혹은 이런 사람의 어떤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 키, 몸무게 이런 게 있을 때 이 사람의 예상 수명은 뭐 예를 들면 뭐 72세다. 이런 것을 한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측이라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당뇨병이냐 아니냐와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예상 수명을 예측을 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요, 하나의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요, 저희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 혹은 그것도 뭐 저희가 어떤 입력 변수는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그 피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총 뭐 한 82세까지 이제 살았다. 어떤 사람은 알고 봤더니 뭐 75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것들이 저희가 예측의 어떤 대상이 되는 타겟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목적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목적 변수의 어떤 타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타입이 이런 어떤 아까의 변수 타입에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혹은 고기의 등급. 뭐 예를 들면 고기 사진을 저희가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이 등급을 예측을 하도록 한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렇게 되면 거기서의 변수들을 그 변수들의 종류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변수가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오디널한 어떤 순서가 있는 형태의 어떤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타겟 베리어블의 어떤 변수의 형태 혹은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이 어떤 슈퍼바이저 요 예측의 태스크를 이제 한쪽은 이제 리그레션, 한쪽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타겟 변수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때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를 예측하겠다. 그건 나이 자체가 뭐 어떤 실수값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측은 예측인데 리그레션 태스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보셨던 어떤 당뇨병이 이 사람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제 기냐 아니냐. 혹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세 가지의 뭐 예를 들면 고기의 등급이 있다. 그러면 A, B, C 중에 한 등급으로 예측을 하는 경우. 그것도 딱 한정된 어떤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겠다. 혹은 뭐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쪽에서의 어떤 태스크는 사진을 주었을 때 이 사진이 예를 들면 뭐 사람에 해당하는 사진이냐 아니면 강아지냐 고양이냐. 그래서 그 사진 내에 있는 물체의 어떤 종류를 어떤 예측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타겟 베리어블이 이런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저희가 분류의 문제 혹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라고 하고, 요거는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은 그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을 예측할 때는 그걸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예측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이거를 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제 부르냐 하면요. 이게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 아까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저희가 어떤 뭐 빈 그릇을 혹은 어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아이를 가지고 저희는 얘를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얘를 교육을 시켜서 저희 어떤 입력 정보를 어떤 사람의 이런 입력 정보를 주었을 때 혈액형, 키, 몸무게라는 입력 정보를 주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이 사람의 실제 어떤 예상 수명이면 예상 수명을 최대한 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킨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혈액형이 A형이고, 그다음에 몸무게는 뭐 한 70kg이었고, 그다음에 키는 180인 경우에 8cm인 경우, 이 경우는 뭐 예를 들면 85세까지 산 어떤 사람의 예제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우는 뭐 A, B형이고, 그다음에 뭐 한 85kg이고, 그다음에 뭐 한 175,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90세까지 살았고요. 또 예를 들면 한 이건 75세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뭐 60kg이고, 뭐 한 150,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예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수명이 뭐 한 80세 정도 됐더라라고 하는 이 과거에 쌓여진 이런 이제 히스토리 정보를 쫙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어떤 빈 그릇에 어떤 알고리즘에 주면, 이 알고리즘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어떤 입력 정보와 어떤 이 각각 혈액형, 키, 몸무게가 어떤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몇 살 정도의 예상 수명을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잘 말 그대로 학습을 해놨다가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뭔가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수단이 바로 이런 어떤 과거의 예제를 주는 게 되고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이거일 때 저희가 예측에 어떤 사용이 되는 목적 변수의 값이 이거였고, 이 예측일 때 이거였고, 이런 예제들을 잔뜩 줘서 이제 알고리즘이 스스로 뭔가의 스스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를 내부적으로 잘 배웠다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총 뭐 한 100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O형이고 어떤 사람은 뭐 한 75kg이고 키는 뭐 한 178cm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 알고리즘에다가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요런 어떤 입력 정보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예상 수명이 얼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 알고리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뭐 한 78세까지 살 것 같아 라고 이제 이 값을 이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다양한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지도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이 되고, 뭐 디멘전 리덕션,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쓰이는 뭐 템포럴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시퀀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처리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또 흥미로운 태스크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쪽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여러 이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을 때 네, 여기서는 이 타겟 베리어블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뭔가 예측을 하는 태스크는 아니고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주어진 이런 피처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아이템들의 벡터 표현형들이 있고요.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좀 뭔가 이상한 어떤 이상 징후를 가지는 데이터인지를 이제 스스로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뭐 이런 게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100명 중에 사람에서 보면 이제 키가 뭐 크면 클수록 당연히 몸무게도 뭐 좀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몸무게도 당연히 많이 나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한 100kg인데 키가 뭐 한 140이다. 이런 사람이 뭐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나머지 뭐 예를 들면 한 99개의 데이터에 비해서 얘에 해당하는 패턴이 이제 굉장히 도드라지게 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도드라지게 다른 패턴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어노멀리 디텍션 혹은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고객의 어떤 뭐 소비나 혹은 지출 대비 뭐 어떤 수입 간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뭐 많이 버는 사람은 뭐 좀 더 소비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떤 공통된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쓰는 거는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없는 와중에 소수 한두 명이 뭐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좀 이상하게 뭐 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쓰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어떤 피처들 중에 뭐 나이랑 수입이랑 지출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나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들면 수입도 많아지는 게 또 일반적인 패턴으로 데이터에서 이제 자연스레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 뭐 수입이 엄청나게 많더라 하고 한다면 그 전체 이제 뭐 100만 만 명 뭐 하고 100만 명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런 약간 이상 징후를 갖는 어떤 그런 약간 뭐 전체 중에 뭐 모래알 중에서 뭔가 좀 진주찾기처럼 그런 형태의 어떤 이상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속속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 혹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도메인은 뭐 이런 텍스트 분석하고 또 자연어 처리, 뭐 챗봇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뭐 검색 쪽에서도 또 쓰일 수가 있고 검색은 뭐 또 이제 저희가 어떤 고객이 있을 때 이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고객과 이제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이는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들이 산 어떤 상품들을 이 어떤 원래 고객한테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뭔가 일단은 이 고객과 이제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어떤 고객들을 찾아주도록 하는 이런 검색의 문제가 또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저희가 어떤 의도한 대로의 이제 좀 요소들을 반영을 한 그런 형태의 조금 더 기능적인 형태의 검색도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풀기도 하고요. 컴퓨터 비전은 뭐 사진이나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것들이 되게 되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좀 원천 기술에 해당이 되는 혹은 저희가 이 과목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배우려고 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는 뭐 최적화 이론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통계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요소들도 또 같이 좀 혼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뭐 뒤에 좀 얘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 뭐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주제도 있는데 여러 주제들의 되게 많은 부분을 저희가 뭐 다음 주쯤부터 이제 좀 커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트로에 해당하는 오늘의 이제 강의였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강의 자료를 제가 하나를 더 이제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강인데요. 이건 오늘은 전혀 진도는 나가진 않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어떤 기법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여러 좀 이론적인 혹은 여러 핵심이 되는 기법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훨씬 가까워 진짜.